해외 선물을 매매하면서 제시 리버모어의 원칙을 보고 매매를 했습니다. 중간에 팔고 싶어도 원칙 덕분에 팔지 않게 되었는데요. 투자만으로 2조 원의 금액을 번 사람은 어떤 매매를 했을까? 이 책을 봤다 해서 나도 돈을 벌 수 있을까? 책을 봐서는 수익이 안 나는데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저도 책을 본다 해서 매매를 갑자기 잘해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은 단순히 읽는 행위가 아니라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책에 나온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한 가지라도 얻어 가신다면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낼 확률이 55% 증가를 할 겁니다. 이 책의 저자인 제시 리버모어는 1929년 대공황 당시에도 수익을 냈던 유일한 투자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해 단기 매도로만 약 1억 달러를 벌어들였는데요.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약 2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 사람의 매매 방법을 책 한 권으로 터득할 수 있다는 거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나는 바닥에서 자바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요. 영상 업로드를 좀 쉬면서 아시다시피 해외 선물도 했었고 또 해외 선물 또 준비를 하면서 투자와 심리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단순히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보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8년간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의견과 경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투기라는 모험. 투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게임입니다.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투기는 게으르고 어리석으며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안달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워렌 버핏이 한 말이 있는데요. 주식시장은 참을성 없는 사람에게서 참을성 있는 사람에게 돈이 넘어가게 만드는 장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도 매매를 하다 보면 인내심과 평정심이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특히 처음 생각한 매수 가격이 있는데 1에서 2% 차이로 원하는 가격에 오지 않고 상승하는 것을 지켜보는 상황이 좀 자주 발생합니다. 저 같은 상황이 좀 많이 나타나셨죠? 이러한 상황이 반복이 되면 결국에는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는 기다렸던 매수 가격에 도달을 했던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때 우리의 멘탈은 첫 번째로 부서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시 리버모어도 투자의 중요한 요소로 평정심과 인내심을 꼽았습니다. 에서 한 번은 돈을 딸 수 있어도 매번 딸 수는 없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건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와 투기를 통해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매일 혹은 매주 매매에 나선다고 해서 그때마다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매번 돈을 딸 수 없다면 우리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장에 있어 본 결과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게 잃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의 뒷부분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기의 고수들은 시장의 상황이 자신들의 판단을 입증해주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주가의 상승 혹은 하락과 분명하게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시장이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해 줄 때까지는 결코 바로 행동에 나서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입증해 주는 타이밍이 언제일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차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박스권을 표시를 한 겁니다. 이 고점 구간, 파란색 원을 보실 수가 있는데 박스권을 돌파하기 전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원이 있는 곳이 고점 구간인데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시간이 지나야 이게 고점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내가 예를 들어서 8월 29일 날 돌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결국에는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여기가 고점이었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박스권의 전고점을 오늘 돌파를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확실히 넘어주는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위에 있는 장대 양봉처럼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확인하는 순간을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인지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분명 아까 봤던 것처럼 이 박스권인 상태에서 이 종목이 세력이 매집을 하는 것 같고 여기를 돌파를 하고 강하게 상승할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계속 고점 구간에서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는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내 판단이 옳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시 리버모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박스권을 확실히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을 확인을 하고서 매매를 해야 된다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모습이 내 판단이 옳았다고 입증해주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고 나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개를 해드릴 이 책 리뷰하는 영상에서 많이 나올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참을성. 사람들의 의견은 종종 빗나가기도 하지만 시장은 결코 틀린 적이 없습니다. 사자 성어 중에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소랑 말이 강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 소는 강 물살에 몸을 맡기며 크게 행동을 해서 살아남지만 말은 물의 흐름에 대항해서 결국에는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시장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거고요. 결국 자신의 의견만 고집을 한다면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시장이 좋았는데 며칠 뒤 지나고 보니까 시장의 상황이 내가 매수를 하려고만 하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상황이 다시 불리하게 전개되곤 합니다. 내 판단이 잘못되었을까? 다시 모두 정리를 하고 빠져나가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지만 이런 성급한 행동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번에도 시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가가 상승을 해서 이 종목이 좋아 보였는데 막상 매수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하락을 한다는 거죠. 그래도 앞에서 거래량도 터지고 주가가 상승을 했으니 매수를 해봤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니까 내 판단이 잘못되었는가? 그래서 정리를 하고 빠져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매도를 하고 나니 시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는데요. 매매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시장이 정말로 활기를 되찾았을 때 이 사람은 자신의 성급한 행동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두 번의 실수는 확실하지 않은 매수를 했던 것과 나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매도를 했던 두 가지 실수를 의미를 하고요. 그로 인해 완전히 위축된 마음에 더 이상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특정한 주식의 움직임에 대해 판단을 내렸더라도 성급하게 행동에 나서지 말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일단 주가와 시장의 동향을 예측한 다음에 시장이 그 예측을 확인해 줄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확실하게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지켜보며 기다려야 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제시 리버모 또한 스스로를 믿고 따를 수 있는 행동 지침을 마련해 둔 다음에 참을성을 가지고 매매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셋째, 돌파 후 매매의 중요성.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지금 한 주당 25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으며 상당한 기간 동안 약 22달러에서 8달러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의 가치를 개인적으로 한 주당 50달러 이상으로 판단을 했다면 이 주식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주당 약 28달러에서 9달러 사이에서 신고가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말로만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한번 그래프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박스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 왼쪽에 보이시는 숫자가 가격이고 오른쪽은 시간입니다. 이 박스권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한 주당 25달러라는 가격대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내가 이 주식이 결국에는 나중에 달러까지 한 2배 이상 상승할 것이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매수 타이밍을 잡고자 한다면 이 박스권의 일대에서는 매매를 하지 말자라는 그런 이야기고, 반대로 이 전고점을 돌파한 뒤에 주가가 오히려 8달러인 이 밑에보다 가격이 높아진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를 하라고 제시 리버모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주가가 이렇게 신고가를 형성을 할 때 비로소 시장에 대한 자신의 판단에 어느 정도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즉, 이 박스권을 벗어난 새로운 고가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이 주식의 가격이 안정권에 들어섰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가격이 안정권에 들어섰기 때문에 28달러, 9달러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이후에도 주식의 가격은 확실하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봤던 차트에서처럼 이 전고점을 넘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전고점을 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매매를 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분명 이렇게 상승해서 50달러까지 올라갈 줄 알았다 하면 여기 밑에 구간 25달러 딴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시 리버모어는 아쉬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설사 앞날을 예측하고 이 싼 구간 15달러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내 다시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죠. 얘가 그동안의 이 종목에 대한 가격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고점 구간과 저점 구간이 만들어지면서 고점 구간과 이렇게 저점 구간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움직였을 이 25달러에 샀던 사람이라면 얘가 그동안에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렇게 고점을 만들었으니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이런 고점 구간까지만 상승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에는 주가가 이제 상승하려고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에서 내가 한번 밑에서 싸게 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매수를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핵심은 주가가 이런 전고점을 확실히 돌파를 한 뒤에 안정권에 들어섰다고 판단되는 8달러 이상에서 매수를 진행하다 것입니다. 이때가 매수의 타이밍이며 성급하게 25달러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신호를 보고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상승하던 종목이 하락을 할 때 이렇게 눌리는 구간에서 매매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이런 매매를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누적 수익률 33,500%를 달성한 마크 미너버니라는 투자자도 돌파 매매를 이야기를 했고요. 윌리엄 오닐도 돌파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그동안에 눌림목 매매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하지만 수익을 크게 내기 위해서는 결국 수익을 크게 냈던 사람들의 매매 방법을 따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저도 생각을 한 게 돌파 매매를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해외 선물을 하면서 현재 이제 보유 중인 그런 물량인데요. 평단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단기 박스권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박스권보다 저렴했던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 이런 박스권을 넘은 다음 이런 모습이 있죠. 이런 모습을 확인을 하고 결국엔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라는 그런 제시 리버모어의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했던 저런 마크 미너번이나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도 이런 돌파하는 그런 순간에 이제 매매를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돌파 매매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개하게 될 마크 미너버니의 책을 소개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다른 투기자들처럼 저 역시 조급한 마음이 들면 제대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투기는 도박판과 대단히 비슷합니다. 돈을 걸 때마다 그만큼 돈을 따고 싶어집니다. 판이 벌어질 때마다 모든 판에 다 끼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게임에 참여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란 돈을 따도 매매를 계속하고 싶고 돈을 잃어도 매매를 계속하고 싶어집니다. 제 경우에도 해외 선물로 돈을 크게 잃었을 때 적은 손실이었지만 그 손실이 누적이 되고 결국에는 손실이 좀 커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투기라는 사업에 희망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뒤섞이면서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희망을 품는 것과 그리고 두려움을 품는 것도 인간만의 특성입니다. 두 가지 상황을 좀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달러에 주식 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주가가 갑자기 32달러 혹은 32.5달러까지 뛰어 올랐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음날 다시 주가가 떨어져도 하루 동안 발생한 이익을 실제로 손에 넣지 못할까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100만원어치를 4%의 수익이 발생을 해가지고 10만원을 번 상태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수익을 낸 상태에서도 이 수익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둘러가지고 주식을 처분한 다음 그 얼마 안 되는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주가가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작은 이익을 챙길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희망을 느긋하게 즐길 때입니다. 앞에서 봤던 이 2달러라는 이익을 잃어도 괜찮으니까 여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이 사진처럼 내가 이 주식이 50달러까지 가서 2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움직임, 그런 판단이 들었다고 하면은 자신의 판단을 옳았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2달러라는 적은 이익조차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이가라는 놈이 이 주식이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진다고 하면 그저 그 흐름이 흘러가는 대로 맡겨두시면 됩니다. 그럼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내가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한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판단을 믿고 그대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좀 책에 나온 내용인데 사실 이 부분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다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목표 수익률이 10%대 처음 몇 번은 이론대로 나는 목표 수익률이 10이니까 2% 정도 수익 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처음 몇 번은 이론대로 매매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10번 매매를 해서 7번, 8번이 2% 수익이었던 것이 본전가로 내려오고 그게 손실로 전환이 되는 경험을 하면은 제시 리버모어가 이야기를 한 부분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돈으로 2조 원을 번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잘못되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 석기시대를 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의 조상님들은 생존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해 합니다. 식량을 잃어버리거나
작은 실수 하나가 생존의 위협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점은 우린 더 이상 생존의 위협받는 상황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DNA가 이 DNA에서 내려온 우리 안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고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고치기 위한 방법은 지금 이제 책 리뷰 영상을 좀 많이 찍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처음부터 고치려고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에서 말한 10번 매매해서 7번, 8번 패배하더라도 2번, 3번에서 3번 목표 수익률까지 달성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조건은 처음부터 전 재산을 몰빵하면은 그게 어려울 거다라는 거고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경험을 쌓아야 앞으로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제 뒤에 차근차근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책 내용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희망의 감정입니다. 반면 $30에 주식을 샀는데 다음날 주가가 $8까지 내려가면서 $2의 손해를 보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날 주가가 다시 떨어져 $3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건 그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다음날이면 주가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험들 좀 많으시죠? 그렇지만 사실 이때야말로 정말로 염려해야 합니다. 지금 $2의 손해가 발생했으면 다음날 또다시 $2의 손해가 날 수도 있고 2주일 혹은 3주일 안에 $5 혹은 $10 이상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지금 마이너스 5인데 하락하는 주식이 더 하락을 해서 2주 뒤에 마이너스 20%가 되는 거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훨씬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두려움을 느껴야 할 때라고 제시 리버모어는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저도 그렇지만 손해가 발생하면 어차피 시간 지나면 올라줄 거야 라는 그런 마인드로 그 손실을 제한하지 않고 가만히 두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더 큰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주식을 팔아서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이익은 그냥 놔둬도 아무런 상관없지만 손해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주식을 하면서 손절을 잘 못했습니다. 손절해야 한다는 걸 알아도 나를 손절시키고 올라갔던 경험이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경험으로 인해 우리는 더 큰 손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엔 마이너스 5%였지만 점점 하락을 하더니 마이너스 20%까지 하락하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필수로 해야 합니다. 앞날을 위해서 자신의 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판단이 섰을 때 손해를 본 만큼 주식을 사들이며 다시 회복할 기회를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자본을 보존할 수 있을까요? 계좌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계좌 관리하는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번째, 계좌 관리 방법.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은 글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손실을 적게 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썼습니다. 굳이 블로그 가셔서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일단 자금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자금 관리의 핵심은 한 번 매매를 할 때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금 관리는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열쇠입니다. 주식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가득하기 때문에 손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자금 관리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1% 떨어지면 그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1.01%가 올라야 하고 10%가 떨어지면 11.11가 올라야 원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키포인트는 손실이 커질수록 이를 만회하는데 더 많은 수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것 때문에 손실을 작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표처럼 %의 손실이 나면은 11.11%, 20% 손실이 나면 25%, 50% 손실이 나면 100%를 벌어야 결국에는 원금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매매 기법과 자금 관리의 차이점. 많은 사람들이 매매 기법에서 손절매를 하니 손실 관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금 관리는 매매 기법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자산, 그러니까 내가 매매를 하려고 하는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얼마를 베팅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밑에 예시로 좀 보면은 내 자산이 5,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종목에 % 손절매 기준을 적용을 하면 전부 다 투자를 할 경우 5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자산의 일부인 2,500만 원만 투자를 했다면은 손실은 2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것처럼 이 자금 관리를 통해서 베팅했던 금액에 따라 실제 손실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이 차이는 투자의 안정성과 이제 직결되게 되는데요. 세 번째로 이제 자금 관리 방법을 어떻게 하냐? 저도 옛날에 달리식 방법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달리식과 복리식이 있는데 달리식이라는 거는 그냥 항상 일정 금액만을 투자를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어떤 방법이냐?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한 달에 50만 원으로 주식을 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을 때 인출을 하고 또는 이제 손실이 났을 때 원금을 이제 다시 보충해서 유지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복리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익이 난 거를 다시 한번 재투자해서 자산을 불리는 방법입니다. 이걸 보면은 달리식은 안정적이지만 큰 수익이 쌓이기가 어렵습니다. 흔히 말하는 복리의 마법을 기대하기 어렵고요. 그렇다고 복리식은 수익이 크지만 손실이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겁니다. 100만 원으로 50만 원의 수익이 나서 150만 원을 투자를 다시 했을 때 이때 마이너스 50%가 나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75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보다 더 큰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반복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을 결합한 것이 이 룰이라는 겁니다. 2% 룰은 한 번의 매매에서 최대 손실을 자산의 2% 이하로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자산이 있다면은 한 번의 거래에서 20만 원 이상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매수 가격과 손절 가격을 반극을 5%라고 설정을 했다면 투자 금액은 400만 원이 돼야 합니다. 만약 손절 선을 10%로 했다면 투자 금액은 2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죠. 이 10%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손실이 발생을 해도 자산의 2%만 잃게 되어서 큰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수익이 나면은 그 금액을 자산에 더해서 점차 투자 금액을 늘려나가는 구조입니다. 이 방법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자금 관리 방법이 됩니다. 이 퍼센트 룰이 왜 중요한가로 보면은 심리적 안정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결국 투자로서 돈을 벌려면 금액이 계속 쌓이면 베팅하는 금액도 커질 수밖에 없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자금 관리 방법이 되어 있지 않다면 큰 금액에 베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금 관리가 되어 있다면은 이 베팅 금액이 커지더라도 큰 손실을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매매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리의 힘을 통해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얻으면은 이 큰 잔산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금 관리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끝내면은 또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이런 계좌 관리 방법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챗GPT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챗GPT를 만들어 둔 거고, 그 영상의 소개 보면은 링크를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챗GPT를 통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됩니다. 2% 룰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2% 룰에 대해서 아까 봤던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총 금액이 얼마인가요? 라는 이 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총 금액에 대해서 얘가 알려주면은 2% 룰을 적용해서 한번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총 금액은 1000만 원이고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사려고 해 매수 가격은 10,000원이고 손절가는 9,000원으로 할 거야.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을 알려줘 라고 한번 검색을 해서 보겠습니다. 좀 계속 이렇게 나오네요. 일단 손실 금액은 20만 원으로 제한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계산식입니다. 얘가 이렇게 계산을 하고 하는 건데 여기서 매수 가격과 손절 가격의 차이는 이 정도다. 그래서 우리가 잃을 수 있는 금액이 20만 원이니까 투자 금액은 200주 곱하기 10,000원,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그 가격을 했을 때 200만 원이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상태로 9,000원에 손절을 하면은 결국에는 20만 원만 손절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제 또 분할 매수를 또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9,500원 1차 매수, 9,300원에 2차 매수를 한다라고 하고 손절가는 9,000원으로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일단 최대 손실은 20만 원이 됩니다. 1차 매수할 때는 1차 폭이 500원이고 그래서 500원을 기준으로 해서까지 매수를 하면은 한 380만 원을 1차 매수에 하고 2차 매수할 때는 1,300원에 666주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1000만 원을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 내용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반대로 1차 매수에 오히려 9,500원일 때 반대로 1차 매수를 9,500원에 이 현재 가지고 있는 비중의 70%를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손절가는 마찬가지로 9,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차 매수는 얼마에 매수를 하고 또 몇 주를 사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했던 것처럼 1차 매수 70 비중으로 매매를 했다 하고 2차 매수를 하려고 한다 하면은 여기서 하나의 전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1차에 70%를 매수를 하면은 이 손절을 했을 때 36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봤던 전체 손실의 20만 원보다 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초과 손실 가능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1차 매수 가격을 수정하거나 비중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보면은 결국에 1차 매수에서 벌써 넘었기 때문에 2차 매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식을 이야기하고, 여기는 식 같은 건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되고 결론을 좀 봤어서 결국에는 이게 식이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손실이 초과가 돼버리니까 2차 매수는 8,600원에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우리는 9,000원에 손절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이런 것도 이제 이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얼마에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비중, 가격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줍니다. 이거는 지금 챗GPT는 그냥 구글 로그인만 하시면 유료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활용 가능하시니까 제가 링크 올려드린 걸로 보셔서 아마 구글 로그인만 좀 하시면 될 겁니다. 다시 책으로 넘어와서 5번째,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기자는 처음 발생하는 일정 부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더 큰 손해로 이어지는 일을 막아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투기라는 사업을 계속해 나가려면 자신의 자본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하며 절대로 다시 시장에 뛰어들 수 없을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매매 기법보다 중요한 것이 이 자금 관리, 즉 계좌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판단이 섰을 때 다시 시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만든 투자의 원칙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쓸모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중요하고 가치 있는 내용이 왜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지침이나 규칙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매매 원칙에 할 때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유튜브만 보더라도 다양한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들은 자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매매를 해보고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기록을 해봐야 합니다. 매매 당시에는 주가와 돈이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 감정적이게 됩니다. 감정적인 상황에서는 앞에서 했던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라는 과정을 통해 무엇을 실수했는지 깨닫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주식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나는 아직은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거기에서 손을 떼고 상황을 정리할 것입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이제 계속 주가를 기록하는 이렇게 주가를 기록하는 행위를 했던 이유는 이렇게 할 경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시간이라는 요소의 중요성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기록은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내가 기록한 내용을 정확하게 가지고 또 믿어야만 업종에 상관없이 선도조를 찾아낼 수가 있고 그런 과정이 쌓여서 큰 수익을 만들어 냅니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끝이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끝을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 놓아야 다음번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깊이 새겨두어야 할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식의 가격이 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팔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주식의 가격이 $1에서 $10까지 뛰어오르는 것을 확인했다면 그 가격의 상승폭이 너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승세 속에서 그저 너무 높다라는 판단 때문에 섣부르게 주식을 팔아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높다는 기준은 본인의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본인의 의지로 매매하지 않고 추세가 상승이라면 상승할 때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하락으로 꺾일 를 다 보고 익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50만원 수익이 날게 150만원으로 커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50만원 수익이었던 게 25만원으로 깎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제시 리버모어가 이야기한 대로 섣부르게 주식을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주가는 상승하려고 하는 종목이라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추세를 따라야 한다라고 제시 리버모어는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영상은 좀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의 원칙이라는 이 책을 모두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나온 내용이 한테는 너무나 좋았고 문장 하나를 파고 들어가면 얻어갈 내용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2부나 3부로 나눠서 제작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종목 선정 방법이랑 그다음에 추세 추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오늘 영상 결론을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주식을 잘하기 위해선 참을성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원래 매수가가 있다면 매수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수가 안 되고 올라가더라도 따라 사려고 하지 말고 원래의 기준대로 참을성을 가지고 매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돌파 후 매매하는 것의 중요성. 돌파가 나왔다는 것은 시장이 보내준 신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돌파가 된 종목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계좌관리 방법.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을 크게 내기보다 살아남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좌관리가 필요합니다. 계좌관리에는 단리식 방법과 복리식 방법으로 나뉘는데 이를 혼합한 2% 룰을 적용해서 매매를 하면 좋습니다. 2% 룰은 총 계좌의 손실을 2% 제한한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수익이 났을 때는 베팅하는 금액이 커지고 손실이 났을 때는 베팅하는 금액을 줄여 연속적인 손실이 나더라도 손실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큰 이익을 얻기 위한 방법.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선 수익을 내는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 기준에선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팔면 안 됩니다. 시장이 하락하려는 신호가 나올 때까지 팔지 않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총 4구간으로 나눠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좀 오랜만에 영상을 복귀하다 보니 선생님들께 물어보고 싶은 점이 좀 있는데요. 영상을 찍으면서 좀 추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리가 작다거나 자막이 보기 불편하거나 컨텐츠 질이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편하게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부 영상에서도 좋은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